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책을 추천해주는 책 처방 시간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이죠. 왜냐면은 그동안 사연 신청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오늘은 자신을 과학과 메모를 좋아하는 학생이라고 밝히신 분께서 사연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오랜만에 온 사연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타전가 아저씨. 저는 어릴 때부터 과학적인 공상과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미술을 반대하셔서 미대 대신 공학대학을 진학하게 됐습니다. 막상 공학을 배우니 저의 적성에 잘 맞는 것 같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어렵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있었죠. 하지만 엄청나게 바빠요. 그래서 저는 메모를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메모에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메모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역하고 나서도 꾸준하게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엄청난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메모하는 습관 때문에 여자친구와 크게 싸우게 됐어요. 별일 아닌 일로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는 것도 뭔가 과제를 하듯이 해야 할 일이나 숙제를 하는 것처럼 자신을 대하는 기분을 받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여자친구와 만나는 일, 여자친구와 관련된 일을 다른 과제나 제가 해야 될 일처럼 메모장에 기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자친구가 저의 메모장을 봤을 리는 없습니다. 일부러 감추진 않았지만 여자친구는 저의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지 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자친구가 그렇게 느꼈다는 것은 저의 행동에서 티가 났다는 것이잖아요. 저로서는 상당히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메모하는 습관이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고 나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솔직히 지금 저의 감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여자친구한테 미안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려지지가 않아요. 타전거 아저씨가 좀 도와주세요. 경기도 안산에서 아이작 뉴턴 올림 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연 감사합니다. 자신을 이제 공대생이라고 이제 밝히신 시청자분의 이 고민하는 마음이 너무 잘 느껴지네요. 아마 복잡한 심경일 거예요. 그런데 시청자분께서 여자친구를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게 굉장히 잘 느껴져요. 근데 이제 단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고 대화로 이끌어 나가야 될지 좀 그것이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여자친구한테 전달이 된다라면은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근데도 제가 만약 여자친구 입장이라면요, 솔직히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는 당연하겠죠. 네.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좀 잘 좀 들어봐 주시고 자신의 마음을 너무 이렇게 꽁꽁 싸매지만 마시고 한번 잘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계속 한 가지 책이 떠올랐어요. 그게 어떤 책이냐면은 이 테드 창의 숨이라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이고요. 아주 예쁘게 잘 나왔죠. 혹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극한 직업의 테드 창 아닙니다. 상식이 아니요? 근데 창식형이라고 부르는 게 저한테는 좀 친근하네요. 이 창식형이 쓴 신간 숨은 단편 소설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뭐 중편 소설도 들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적 진실, 감정적 진실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이제 가까운 미래에 어떤 기술이 발명이 되는데 그 기술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전부 다 기록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처럼 그 액세스 해가지고 꺼내서 기억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동시에 볼 수 있는 이런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한번 보고 들은 것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의 저장 능력이 무한해지는 것 같죠. 이런 기술이 뭐 신기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이런 기술이 뭐 기발하다, 물론 처음에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 시작했고 읽는 독자도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겠지만은
이 기술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 그리고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를 예측하고 부분 부분의 에피소드를 구경하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런 비슷한 드라마가 있죠. 블랙미러라고. 저한테 사연을 주신 뉴턴 씨께서도 여자친구와 그 메모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잖아요. 그 메모를 어떤 발명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다 기억할 수 있는 그 기술에 접목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실제로 이 소설에서도 연인 관계에 이 기술 때문에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본인의 감정 그리고 타인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 같은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좀 이해할 수 있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런 류의 소설이 너무 재밌다 또 읽고 싶다 하시면은 요 창식이 형이 쓴 전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외모지상주의에 관한 소고라는 책이 그 소설이 나와요. 저는 그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실적 진실, 감정적 진실이라는 소설의 구성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 책에 포함된 다른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맨 처음 책을 피면은 뭔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의 배경에서 시간을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연금술사의 문이 나오는데 그 문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오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현재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과연 미래로 가고 과거의 미래와 과거의 나와 대화할 수 있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얼마나 많이 변할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부한 소재일 수도 있는데도 하나의 정말 신화처럼 멋지게 담아냈어요. 거기서 느껴지는 교훈도 어떻게 보면은 전작인 당신 인생의 이야기와 이야기하는 의미가 맥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이 책 제목은 숨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단편 소설 제목이 숨인 게 있어요. 숨. 이 책은 정말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은 이 창식이 형은 천재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생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번은 들어왔다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거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렵고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쓰는 에어컨이라던가 난방시설, 그다음에 보일러 이런 분야에서는 연력학 그리고 엔트로피 법칙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쓰여요. 정말 이 만든 사람 천재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은 이야기의 형태로 풀어내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점이에요. 이 뉴턴 씨가 공대생이라고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전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공대생이시라면은 연력학을 분명히 한 10중 8구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숨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 주기라는 중편 소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소설은 사실 따로 중편 짧은 소설로 출간이 됐었는데 제가 그때 느끼기에는 조금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 소재는 매우 참신하지만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많이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 내용도 아주 좋고 소재도 기발합니다. 뭐냐면 만약에 제가 이제 게임 좋아하니까 저도 게임이 새로 출시가 됐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막 유저들이 게임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계속 게임을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임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러다가 정말 고인물이라고 부르는 그런 게임 유저들은 안에서 막 진짜 이상한 짓도 하고 아니면은 불법적인 그런 행동을 일삼는 사람도 분명히 있잖아요. 게임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프트웨어와 인간이 교류하면서 그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돼요. 분명히 유대가 생긴다는 거죠. 저는 창식이 형이 MMORPG의 엄청난 덕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게임이 처음에 출시돼서 잊혀지고 그게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로 발전하는 그 과정을 이 소설로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만들어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무슨 뭐 게임,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게임 덕후 같은데 자본주의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게임이 제작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투자자와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에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투자자와, 그러니까 뭐 사업적으로 어떻게 이게 발전하고 어떻게 다른 식으로 이제 피보팅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 그 소재만 재밌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융복합적인 그런 주변 인프라를 세계화 해가지고 우리 눈에 직접 보이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식이 형님 존경합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정말 제가 기다려가지고 초판본으로 샀어요. 초판본, 이거 여기 초판본 이렇게 쌓인, 요즘에 뭐 이게 인쇄되는 거라 그렇게 뭐 귀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기다려온 보람이 있네요. 내가 이 창식이 형 책이 나오면은 초판본을 꼭 사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러네, 여기 초판 발에 딱 이렇게 있죠. 제가 원래 다른 굿즈 같은 거를 받으면은 다 버려요. 근데 이 창식이 형이 왠지 준 연필 같아가지고 요 이렇게 멋있게, 요렇게구나. 이 연필입니다. 연필 3개를 받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요렇게 받았습니다. 이 한쪽에는 그 뭐 창식이 형 사인 있고 이렇게 숨이라고 써져 있어요. 예쁘죠? 검은색 이렇게 또 써 있네요. 그래서 왠지 창식이 형의 머리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 처방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